오늘은 2강 생명활동과 에너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2번 그림 1과 2는 각각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에서의 에너지 변화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여러분 항상 그래프를 보실 때는 X축과 Y축을 보셔야 돼요. 반응의 진행에 따른 에너지 변화, 반응이 진행할 때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죠.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에너지가 올라갔습니다. 얘는 내려갔고요. 그러니까 1은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큰 거죠. 얘가 고분자고 얘가 저분자 물질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에너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유입이 필요하겠죠. 이건 무슨 작용일까요? 네, 동화작용일 것입니다. 2번은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떨어졌어요. 에너지가 방출됐겠죠? 반응물에 있는 많은 에너지가 이 정도의 에너지가 방출됐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고분자고 얘가 저분자니까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분해되는 이화작용일 거죠.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앞에 내용에서 선생님이 다루지 않았어요. 중요하지 않아서 안 다룬 게 아니라 여기 문제풀이에 나오기 때문에 굳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렵진 않지만 꼭 챙겨두시기 바래요. 기억 1은 동화작용에서의 에너지 변화 맞고요. 소화 과정은 분해니까 이화작용이죠. 이와 같은 에너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2에서 에너지가 방출되죠. 맞습니다. 답은 5번. 3번 그림은 물질 X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아데닌과 리보스 중에 하나이다. 네, A와 B. 여러분 리보스는 뭐예요? 리보스는 DNA, RNA 할 때 디옥시리보 뉴클레익 애시드, 리보 뉴클레익 애시드. 이 리보, 디옥시리보랑 리보에 다 리보가 들어가잖아요. 리보스는 리보가 들어가면 오탄당을 뜻하거든요. 이 B가 리보스입니다. 당이에요. 단당류. 예, 포도당 같은 거는 6탄당이고요. 탄소가 6개, 리보스는 탄소가 5개 있는 오탄당입니다. A가 뭐겠어요? 아데닌이겠죠. 그래서 A가 아데닌, B가 리보스, 그리고 요게 3인산, 인산기죠. 인산기고 여기 물결 모양으로 있는 요 두 개가 고에너지 인산결합입니다. 요거 하나당 1몰에 한 7.3kcal 정도를 저장하고 있겠죠. 그래서 요 구조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리보스, 오탄당을 백본 기본으로 해가지고 아데닌이 한쪽에 있고 또 한쪽에는 인산기가 붙어 있는 거, 이게 ATP의 구조겠죠. 여러분 아데닌은 또 어디서 봤어요? DNA, RNA 할 때 여기에 붙어 있는 염기의 종류가 DNA 같은 경우는 GATC, RNA 같은 경우는 GAUC라고 하잖아요. 그때 요 A가 아데닌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아데닌과 똑같은 거다. 그래서 이 ATP는 리보스, RNA처럼 리보스가 있는데 아데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거랑 동일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물론 이제 RNA가 쭉 연결돼 있으면 그때는 P가 하나만 있어요. 그리고 이게 따로 떨어져서 다닐 때는 이제 더 붙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지만 나중에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B는 리보스 맞고요. X는 ATP이다 맞고요. ATP 구조 꼭 알아두시기 바래요. X에 저장된 에너지의 형태는 어떤 형태? 이 화학 물질이잖아요. 특별히 ATP에 저장된 에너지의 형태. 이 결합에 다 에너지가 있지만 특별히 이 고에너지 인산결합에 있는 이 에너지는 열에너지가 아니라 화학 결합에 있으니까 화학 에너지의 형태라는 거죠. 답은 기억 니은 3번. 4번 볼게요. 그림은 사람의 체내에서 포도당이 세포업을 통해서 최종 산물로 분해되는 과정을 나타낸 거래요. A와 B는 각각 물과 이산화탄소 중에 하나래요. 여러분 이 그림도 어렵지는 않지만 꼭 알아둬야 되는 그림입니다. 포도당이 여기 보면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까 리보스는 이렇게 그렸는데
얘는 이렇게 6개로 그렸죠. 탄소가 6개, 육탄당이라는 어떤 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고에너지의 포도당이 최종 산물 A하고 B 외 최종 산물로 분해되는 과정이에요. 무슨 과정? 이게 세포호흡입니다. 산소가 들어가서 포도당을 분해하면서 그 사이에 나오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죠. ATP에. 그 과정을 세포호흡이라고 부릅니다. A와 B는 물 아니면 이산화탄소예요. 물 아니면 이산화탄소인데 뭐가 물이고 뭐가 이산화탄소냐? 한 분자당 산소 원자수는 얘는 1개, 얘는 2개잖아요. A에서가 B에서의 2배이다. 그러면 얘가 A고 얘가 B라는 거죠. 2배니까. A가 CO2, B가 H2O라는 얘기입니다. 네, 기억 한 분자당 에너지 양은 포도당이 A보다 당연히 많죠. 고분자니까. 포도당의 화학결합에 화학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거죠. 포도당의 화학식을 지금 외울 필요는 없지만 C6H12O6예요. 그러면 CHO가 이렇게 많아. 포도당은 일단 CHO로 구성되어 있다 정도는 아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얘가 분해되면은 H2O랑 CO2로 이렇게 깔끔하게 나뉘는 거예요. 다른 원소들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탄소가 6개나 있고 수소 12개, 산소 6개가 모여 있고 이 안에 얼마나 많은 화학 결합이 있겠어요. 그 결합 속에 에너지가 저장돼 있겠죠. B의 일부는 물의 일부는 오줌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는 거 맞습니다. 요거 3강에서 자세히 배울게요. 포도당이 분해되면서 방출된 에너지, 요 에너지가 ATP에 저장돼요. 근데 모두 저장되는 건 아닙니다. 일부가 저장되죠. 일부는 ATP에 저장되고 일부는 열에너지로 나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는 아니다. 요거 간단하지만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일부가 ATP에 저장됩니다. 대략 한 효율이 좀 차이는 있지만 4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5번. 그림은 사람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 과정을 나타낸 거예요. A, B, C는 물, 산소, 이산화탄소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자, 포도당과 A가 들어가고 B와 C가 나옵니다. 포도당 플러스 A가 B 플러스 C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거를 ATP에 저장하기도 하고 일부는 열에너지로 이렇게 방출이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알고 있죠? 세포호흡할 때 A 뭐가 들어가죠? 네, O2가 들어가죠. O2가 들어가고 뭐가 나와요? CO2하고 H2O가 나오는데 아까랑 비슷한 문제입니다. A와 B의 한 분자당 산소 원자수는 같다. 얘가 2개니까 B도 O가 2개, CO2, H2O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A는 산소이다. 맞고요. C의 구성 원소에는 탄소 원자가 있다. C, 탄소 원자 없습니다. 세포호흡 결과 방출된 에너지의 일부는 ATP에 저장되고 또 일부는 열에너지로 발생돼서 체온 유지에 그 열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체온 유지에 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실제로 ATP 에너지 효율이 40%라고 하지만 체온 유지까지 생각하면 더 높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6번. 그림은 어떤 세포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세포호흡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 중에 하나이고 기억과 니은은 각각 CO2와 포도당 중에 하나이다. 생명과학 문제는 이렇게 복잡해요. A와 B, 기억과 니은, 1과 2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알파, 베타 막 나올 때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A와 B는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기억과 니은은 CO2와 포도당 중에 하나이다. 네, A와 B부터 볼까요? 일단 빛에너지가 들어와가지고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뭔가 하니까 A가 뭐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쉽게 알 수 있죠. A가 엽록체고 B가 미토콘드리아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빛이 없어도 이걸 가린다고 해도 여러분이 모양만 보고도 엽록체인지 미토콘드리아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그리면요. 미토콘드리아를 이렇게 멋진 그림을 선생님이 이렇게 평면적으로 그려보면 미토콘드리아는 이렇게 이중막으로 되어 있는데 밖에 외막 말고 내막이 이렇게 주름져 있는 모양이에요. 막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게 미토콘드리아고 엽록체는 역시 이중막인데 안에 이렇게 동전을 쌓아놓은 듯한 틸라코이드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게 이렇게 있으면 엽록체입니다. 모양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엽록체는 이렇게 생겼다. 자, 그러면 빛에너지를 받고
니은과 H2O를 가지고 기역과 O2를 만들었어요. 광합성,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거죠. 포도당, CO2하고 H2O 같은 저분자 물질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들고 산소가 부산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광합성 과정이겠죠. 그 다음에 그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해 가지고 미토콘드리아에서 분해해서 CO2하고 H2O를 우리 전문제에서 봤죠? 하는 이 과정이 바로 세포호흡이겠죠. 이쪽은 광합성이고요. 자, 볼게요. 기역. 기역은 포도당이다. 맞고요. A에서 엽록체에서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전환된다. 맞습니다. 빛에너지, 태양 빛에너지가 포도당에 저장된 화학에너지로 전환되겠죠. B는 식물세포에 존재하지 않는다. 요거 꼭 알아두세요. 이거 당연한 건데 되게 헷갈려요. 엽록체는 식물에 있고 B는 동물에 있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틀리지 않아요. A, 엽록체는 식물에 있죠. 동물에는 없습니다. 미토콘드리아 동물에 있죠. 하지만 식물에도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포호흡이 다 일어나야 되니까. 동물에도 있고요. 식물에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지금 머릿속에 생물이 동물 아니면 식물 두 가지 부류로 나누겠지만 사실 요즘에는 생물을 총 6개로 나누거든요. 6개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세균도 있고요. 뭐 원생 생물도 있고요. 곰팡이 같은 균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중에 세균 빼고 진핵세포라고 부르거든요. 핵을 눈에 보이는 핵막을 가진 그런 핵이 있는 모든 생물들은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세포호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균이 아닌 일반적인 동물, 식물 같은 애들은 다세포 생물이면서 이렇게 진핵 생물들은 미토콘드리아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왜? 미토콘드리아는 세포호흡을 통해서 ATP를 합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동물이건 식물이건 ATP를 합성하기 위해서 미토콘드리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답은 3번. 다음은 7번. 그림은 어떤 기관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다. 네, 포도당과 글리코젠이 나왔는데 여러분 요 단어는 사실 다음 강 수업을 들었으면 훨씬 쉬워요. 근데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포도당은 아까 배웠죠? 육탄당. 단당류예요. 당 하나가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그 탄수화물을 안 외우셔도 됩니다. 선생님 지금 쓰는 거는요.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데 탄수화물이 뭐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가 있는데요. 일단은 단당류랑 다당류만 볼게요. 단당류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가 있는데 포도당처럼 딱 당 하나인 게 단당류예요. 다당류는요. 단당류가 여러 개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 그게 다당류입니다. 여러 개가 결합되어 있는 게 다당류예요. 그런데 다당류도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근데 식물 같은 경우는요. 보통 다당류 중에 녹말로 저장을 합니다. 동물 같은 경우에 있는 몸속에서 발견되는 다당류는요. 주로 글리코젠 형태예요. 결합 방식이 좀 달라요. 이렇게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렸지만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똑같이 포도당이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 방식에 따라서 녹말이 될 수도 있고 글리코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식물은 주로 녹말로, 동물은 주로 글리코젠으로 저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왼쪽에 다시 그림에 와보시면요. 포도당은 그냥 포도당 하나고요. 글리코젠은 포도당이 쭉 연결되어 있는 다당류 형태라는 거예요. 즉 포도당보다 더 고분자라는 거죠. 고분자. 포도당이 무수히 많이 모여가지고 글리코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이 글리코젠이 되는 가와 같은 과정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와 같은 과정을 동화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나와 같은 과정을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거. 이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는 주로 어디서 일어나면요. 이 반응은 간에서 일어납니다. 간에서 가와 나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모르셔도 됩니다. 3과에서 배울 거예요. 기억, 가에서 에너지가 흡수된다. 동화작용이니까 당연히 흡수가 돼야죠. 여러분이 이 반응을 처음 봤다 하더라도 당연히 합성이 되는 거면 에너지가 흡수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글루카곤은 나를 촉진한다. 이것도 여러분이 안 배우셨는데 이것도 3단원에서 배울게요. 지금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합성되는 거는 당이 줄어드는 과정이에요. 포도당이 줄어들잖아. 이 과정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명령을 해서 이 과정을 수행하고요. 나는 인슐린과 반대작용,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명령해서 나 과정, 글리코젠이 분해되는 과정이 촉진됩니다. 디귿은 일단 맞는 선택지예요. 답은 기억 디귿인데 여러분이 7번 문제는 못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풀다 보면 이게 나오니까 여러분이 궁금할까 봐 선생님이 미리 당겨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3단원에서도 배우고 뒤쪽에 호르몬 배울 때 글루카곤, 인슐린 이런 거 다시 정확하게 배울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 기억할 것은 글루카곤과 글리코젠 다 글로 시작하는 글 패밀리긴 한데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호르몬 배울 때 헷갈리지 않게 선생님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정도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3점 문제로 좀 가볼게요. 3점 수능 테스트에 1번 표는 세포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의 예 1과 2를 그림은 ADP와 ATP 사이의 전환을 나타낸 것이다. ADP는 P가 2개 있는 다이포스페이트 얘네요. ATP는 P가 3개 있는 트라이포스페이트 얘네요. 네. 여기 지금 P가 2개 있다가 하나가 2개 있다가 하나가 더 연결되면 ATP가 되는 거죠. 요 결합에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ADP가 ATP가 되는 A 과정에선 이거를 ATP 합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화작용 이라고 잘 하진 않지만 어쨌든 ATP 합성이라고 얘기해요. B는 ATP 분해라고 얘기하겠죠. 여러분 요 과정에서는 요 A, B를 가지고 요 자체를 가지고 동화와 이화를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이거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네. 어떤 책에서는 A가 동화다, 동화가 아니다, 이화작용할 때 일어난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논란이 있어요. 논란이 있기 때문에 ATP와 ADP 자체의 전환, 요 A, B를 가지고 이게 동화작용인지 이화작용인지 요 반응 자체를 가지고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수능에 안 나옵니다. 재시험에서도 안 나오고요. 네. 보통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동화작용, 이화작용을 단일 화학 반응으로는 잘 얘기하지 않고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화학 반응이 모여가지고 동화다, 이화다가 이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ADP와 ATP의 전환을 가지고 동화다, 이화다를 굳이 따지지 않아요. 생명과학자들은. 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때문에 고민하는 건데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질의 변화 볼게요. 1. 뉴클레오타이드가 DNA로. 뉴클레오타이드가 모여서 DNA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동화작용입니다. 합성이죠. DNA 합성. DNA 복제할 때 일어나는 일이죠. 2번. 포도당과 산소가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겁니다. 이거 언제 일어나죠? 이건 이화작용이고요. 세포 호흡할 때 이 과정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사이에서 에너지가 방출되겠죠. 1은 이때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고요. 자, 기억. 1은 이화작용에 해당한다. 아니요, 땡, 동화작용입니다. 2에서 과정 A가 일어난다. 2에서 세포 호흡할 때 나온 이 에너지가 ATP 속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A가 일어나죠.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요 과정 자체가 동화냐 이화냐, A 과정, B 과정 자체가 동화냐 이화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과정, 세포 과정에서 A가 일어난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요. 아시겠죠? 알아두세요. 1과 2에서 모두 효소가 이용된다. 원래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에서는 효소가 대체로 관여를 하죠. 1과 2에서는 수많은 효소가 활용이 됩니다. 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죠? 3번 볼게요. 세포호흡과 광합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걸 반복해서 푸는 이유는 문제마다 결국은 알아야 되는 내용은 비슷비슷하지만 제시하는 그래프나 그림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그림과 그래프를 소개하기 위해서 많이 푸는 겁니다. 어려워서가 아니고요. 3번. 그림은 생명체 내에서 물질 변화와 에너지 전환을 나타낸 것이다. 물질의 변화와 에너지 전환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뭐야? 물질 대사죠. 물질 대사 과정 중에 물질 변화와 에너지 전환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1과 2는 각각 광합성과 세포호흡 중에 하나래요. 기억 니은 디귿은 ATP, CO2, 포도당 중에 하나이며
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일부는 디귿에 저장된다. 자, 바로 알았어. 디귿이 뭐야? ATP일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가 제일 높은 기억이 뭐겠어요? ATP, CO2, 포도당 중에 에너지가 제일 높은 것은 포도당입니다. 여러분 CO2가 에너지가 낮다는 건 알아요. 니은이 CO2겠지. 그런데 ATP도 에너지 저장하는 물질이고 포도당도 에너지 화학 에너지 저장되어 있는데 누가 더 에너지가 많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포도당 한 분자가 분해되면 보통 최대 38개의 ATP를 생명체에서 만들거든요. 그리고도 열 에너지로 한 40% 정도만 저장하는데 38 ATP가 나오고 또 열 에너지로 많이 방출이 된다는 거는 ATP보다 포도당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대략 뭐 ATP 한 몰에는 고에너지 인산결합 하나가 분해될 때 7.3kcal 정도라면 포도당 한 몰에서는 뭐 686kcal 정도니까 비교도 안 되게 포도당의 에너지가 높다고 할 수 있겠죠. 1에서 산소가 발생한다. 자, 1 과정이 뭐예요? CO2랑 H2O를 가지고 포도당을 합성했어요. 어때요? 에너지가 쭉 이렇게 올라가는 동화작용, 광합성이 일어나는 거죠. 산소가 발생하는데요. 산소를 합성하기 위해서 광합성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포도당을 만들면서 그 결과, 부산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화살표가 지금 2개로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게 하나의 화학 반응이 아니라 엄청 많은 화학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때마다 서로 다른 효소가 관여를 합니다. 효소 1, 효소 2, 효소 3, 4, 5 다양한 효소가 관여를 하게 됩니다. 사람에서 이의 결과 생성된 니은은 이는 뭐예요? 세포호흡이죠? 세포호흡은 우리 아까 문제에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나온 거 봤잖아요. 그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똑같은 거죠? 네, 계단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의 결과 생성된 니은 ATP는 아니죠. CO2는 호흡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간다. 맞죠? 니은은 CO2니까 디귿이 분해될 때 ATP죠. ATP가 분해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생명활동에 이용된다. 네, ATP를 왜 저장해요? 생명활동에 필요할 때 이용하려고 합성하는 거예요. 답은 5번입니다. 선생님 잠깐 정리하면요. 일단은 음식물을 먹잖아요. 우리가 음식물을 왜 먹어요? 음식물을 먹고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들이마시죠. 음식물 속에는 포도당을 비롯한 많은 영양소가 있어요. 고분자죠. 고에너지를 가진 음식물, 포도당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음식을 먹고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마시면 이거를 이제 세포호흡을 합니다. 이거를 세포호흡을 하게 돼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이걸 분해한 다음에 세포호흡을 합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뭐가 나와요? 에너지가 나오죠. 이 세포호흡 과정에서 이 음식물에 저장됐던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죠. 이 에너지 중에 일부는 ADP랑 무기인산을 합해가지고 ATP로 합성해 줍니다. 세포호흡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일부가 ATP에 저장이 되죠. 물론 일부는 열에너지로 나가고요. 이렇게 ATP를 합성해요. 이 전체 과정을 이제 세포호흡이라고 부르겠죠. 우리는 ATP를 몸에 저장하고 있다가 내가 운동을 할 거예요. 또는 다른 물질을 합성할 거야. 그때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ATP를 다시 ADP로 분해를 하고 이때 또 에너지가 방출되겠죠. 이 에너지를 생활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디귿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답은 5번. 마지막 문제 6번 풀어볼게요. 그림은 효모액을 이용한 실험이다. 발효관 ABC에 표와 같이 용액을 넣고 맹관부에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세운 후에 입구를 손마개로 막는다. 네, 요 큐네 발효관 아시죠? 요 맹관부, 요 윗부분을 맹관부라고 불러요. 이제 나중에 반응이 일어나면 공기가 차가지고 아무 액체도 없어지는, 그래서 맹자를 쓴다고 그랬죠. 맹관부에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세운 후에 입구를 손마개로 막는다. ABC에 각각 뭐를 넣냐면 A에는 증류수, 그러니까 효모액은 다 똑같이 넣어줬어요. 그리고 증류수, 포도당 용액, 포도당 기억 니은. 기억 니은이 뭐가 다르겠어요? 농도가 다르겠죠. 네, 포도당의 농도가 다르겠죠. 뭐 사실 여기까지만 읽어서 모르는데 뒤에 그래프를 보면 알아요. 그러면은 효모액을 똑같이 넣어줬고 증류수와 포도당 이렇게 넣어줬으면 A가 대조군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네,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맹관부에 모인 기체의 부피를 5분 간격으로 측정합니다. 맹관부에 기체가 충분히 모이면 용액의 일부를 덜어내고 수산화칼륨 용액을 첨가한 후에 변화를 관찰합니다. KOH, 수산화칼륨은 어떤 역할?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친절하게 알려주네요. 이건 배경 지식으로 알고 계세요. 네,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맹관부의 기체가 A는 아무튼 똑같아. 그냥 액체가 차 있어. 근데 C하고 B는 어때요? 점점 기체가 차가지고 여기에 공기가 없이 이 눈금에 이게 높이가 점점 낮아지겠죠. 근데 누가 더 빨리요? B가 제일 빨리 진행됐대. 맹관부에 모인 기체가 제일 많아졌어요. 왜 그랬을까? B가 C보다 더 포도당의 농도가 높았기 때문이죠. 니은 포도당 용액의 농도는 기역에서가 니은에서보다 높다. 기역이 높기 때문에 B가 기역이 B죠. B에서 더 맹관부의 기체가 이 기체가 CO2인데 CO2가 빨리 모였다는 걸 알 수 있겠죠. A는 대조군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CO2라는 걸 어떻게 아냐는 거죠. 일단 기체가 뭐였어? 그 기체가 뭔지 몰라. 근데 KOH, 수산화칼륨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요. KOH 수용액을 넣자마자 맹관부의 기체가 싹 사라졌어요. 왜? 액체에 녹아 들어갔기 때문이죠. 수산화칼륨을 넣자마자 수산화칼륨이 CO2를 흡수해가지고 CO2를 녹이니까 다시 액체가 쑥 올라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발생한 기체가 이산화탄소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답은 5번이에요. 그런데 왜 이산화탄소가 발생할까요? 왜? 효모가 그 포도당을 사용하고 포도당 용액을 넣어줬는데 CO2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설을 뭐라고 하면 될까? 포도당 농도를 다르겠죠.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면 뭐 효모가 CO2를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뭐 포도당 농도는 효모의 CO2 발생량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울 수 있겠어요. 조작 변이는 포도당 용액의 농도겠고 종속 변이는 CO2의 발생량 이렇게 따질 수 있겠죠. 통제 변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효모액의 양, 뭐 온도, 둔 시간, 5분 간격이니까 이런 것들이 다 통제 변이 될 겁니다.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동일하게 유지해주는 거,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거. 잠깐 CO2 발생하는 과정을 보면요. 일단은 포도당이 있으면은 효모는 생물이잖아요. 생물. 효모는 생물이니까 포도당을 이용해가지고 세포호흡을 합니다. 세포호흡을 하면 이때 이제 O2가 들어가겠죠. O2를 이용해서 세포호흡을 하면은 CO2하고 H2O로 분해가 되겠죠. 이때 CO2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세포호흡이라고 부르겠죠. 그런데 세포호흡에는 산소가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지금 손마개로 막았잖아. 여기에 약간의 O2가 있어요. 약간의 O2가 있는 동안은 요 조금의 O2를 이용해가지고 세포호흡을 합니다. 그래도 CO2가 발생해요. 그런데 요 조금밖에 없는 O2가 다 사용되고 나면, 소진되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면 죽겠죠. O2가 없으면. 근데 효모는 살 수 있어요. O2 없이 발효라는 걸 합니다. 발효라는 걸 해가지고요. CO2를 발생시키고요. 이 과정에서. 그 다음에 에탄올을 만들어요. 알코올을 만들기 때문에 이 과정을 발효 또는 알코올 발효라고 불러요. 그래서 술 만들 때 이렇게 뭐 포도나 이런 거에 포도당이 많잖아요. 그 달짝한 거는 또 설탕을 넣어주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뚜껑을 꽉 닫고 O2 없애려고 그 다음에 효모를 넣어주면 근데 효모를 굳이 넣어주지 않아도 자연 상태 효모가 붙어 있어요. 뭐 포도 껍질이나 이런데 거기서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서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효모가 세포호흡을 해도 CO2가 나오고 산소가 없어서 알코올 발효를 해도 CO2는 어차피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기체는 CO2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실험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실험은 아니지만 이제 나중에 실험이 많이 나오게 되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효모는 세포호흡을 통해서도 또 알코올 발효를 통해서도 CO2를 발생시킬 수 있어서 이 발효 실험에서는 여기서 나타나는 기체는 CO2고 이게 CO2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뭘 처리한다? KOH를 처리한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어요.